자연이 준비하고 사람이 완성한 신선한 맛의 세계 스시. 일본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시는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신선한 요리의 대명사가 됐다. 스시의 일본의 정신, 교토의 문화를 담겠다는 사람이 있다. 스시 하나에 자신의 인생과 천년고도 교토의 정신을 담는 사람, 키타무라 노리오. 그에게 스시는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니다.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 미학이 있으며 심지어 역사가 흐른다. 교토에서 소비되는 횟감과 초밥용 생선의 대부분이 거래된다는 교토 수산시장. 스시 요리사 키타무라 노리오의 하루는 늘 이곳에서 시작된다. 한 나라의 음식에는 그 나라의 지역적 특성이 그대로 담겨 있기 마련. 섬나라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싱싱한 생선을 이용한 사시미와 스시다. 그 중에서도 마그로라고 불리는 참치는 우리 돈으로 몇 천만 원이 넘게 사고 팔리는 최고의 횟감이자 초밥 재료다. 하지만 일본 최고의 요리명인 키타무라는 참치 대신 아유라는 작은 생선을 고른다. 키타무라가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싱싱한 아유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를 동경으로 옮기기 전까지 교토는 1000년이 넘게 일본의 정치는 물론 경제와 문화, 음식과 예술에 있어서도 단연 일본의 중심이었다. 특히 음식은 교토 요리로 따로 분류가 될 만큼 일본의 다른 어떤 지역과도 구분되는 멋과 맛을 자랑하고 있다. 키타무라의 집안은 바로 이곳 교토에서 5대째 대대로 스시를 만들고 있다. 1800년대에 처음 스시집을 시작해 지금까지 키타무라 집안은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그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동안 줄곧 정통 교토 스시만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그런 키타무라가의 고집과 자존심은 젊은 스시명인 히로유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교토식 스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밥과는 사뭇 다르다. 초밥은 크게 니기리 스시와 오시 스시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먹는 생선 초밥이 바로 니기리 스시. 교토식 스시라고 하면 오시 스시가 가장 대표적이다. 눌러 만든 스시라는 뜻의 오시 스시는 그릇이나 상자에 초밥을 넣고 그 위에 재료를 얹어 누른 다음 칼로 썰어내는 스시다. 초밥 위에는 생선이나 새우, 조개, 계란 등을 올려 맛과 멋을 더하고 있다. 가장 교토다운 맛을 내는 초밥집으로 교토의 명물이 된 이수주가 문을 연 것은 약 200여 년 전이다. 이수주는 개업 당시의 몇 년을 빼고는 지금까지 줄곧 같은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당시에 쓰던 그릇이며 집기들이 세월의 흔적과 가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채 쓰이고 있다. 스시 맛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신선한 재료와 맛있는 밥이다. 그 중에서도 밥은 스시 맛을 좌우하는 기본 중의 기본. 스시 맛의 80%가 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만큼 스시에서의 밥은 중요하다. 그래서 키타무라는 밥을 짓는 일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다.
그는 아직까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쓰던 그 무쇠솥에 직접 팬 장작만을 떼서 밥을 짓는다. 맛있는 밥에는 좋은 쌀과 물만큼이나 불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초밥을 조화의 음식이라고 한다. 밥과 재료가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스시 맛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 조화적으로 잘 섞어 김을 빼면 비로소 밥 짓는 일은 끝이 난다. 하지만 재료의 맛을 살리면서도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밥을 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ご飯はもう8割ぐらい大事ですね。80% 大事ですね。あれで決まります。うちのお寿司はもう次の日食べる人、サバ寿司とかはね、次の日食べる人が多いから、次の日は美味しくないといけない。かまどで炊くと美味しいですね、次の日が。 스시는 쓰이는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그 종류가 수없이 많다. 특히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요리라는 역설적인 요리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스시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요리이자 가장 이상적인 요리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 만큼 자연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스시를 만들려는 요리사들의 유별나다고 해도 좋을 만큼의 집착과 노력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기타쿠라 역시 가장 자연에 가까운 신선한 맛을 찾기 위해 지난 40여 년을 오직 외길의 스시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젊은 명인 키타무라 노리오와 함께 교토를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스시 명인이다. 키타무라 노리오의 스시가 전통 교토식 스시라면 기타쿠라의 스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먹초밥, 즉 니기리 스시다. 그 가운데서도 그가 특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공초밥. 세공초밥은 여러 가지 기교와 장식을 이용해 재료가 가진 아름다움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초밥. 음식은 맛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낸 요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들에게 스시는 단순한 밥이 아니라 계절을 먹는 음식이다. 천년고도 교토의 봄 벚꽃에서부터 홋카이도의 겨울 동백까지. 그래서 기타쿠라의 스시는 고스란히 일본의 자연, 일본의 사계를 담은 한 폭의 풍경이 된다.そう寿司、そうすればやっぱり親子ね親子、というのはやはり、シャリが子でネタが親というそれがうまくこう抱き合って美味しい味が出る、はい、だから、それがまた親子の絆につながっていく、そういうのなんですね。 웬만한 전통 없이는 스시 가게를 낼 수 없다는 교토의 중심과 기온. 일본 최고의 스시명인 키타무라의 가게 이수지는 이곳 기온에 자리하고 있다. 키타쿠라의 화려하고 감각적인 초밥과 달리 이수주에서는 식초에 절인 고등어를 이용한 막대 초밥과 틀 속에 밥과 재료를 담아 눌러 만든 상자 초밥 같은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움이 살아있는 교토의 전통 스시를 팔고 있다. 하지만 키타무라가 교토 스시의 전통을 잇는다고 해서 이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전통을 이어받되 그 전통을 뛰어넘는 좀 더 새로운 맛과 멋이 담긴 자신만의 스시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명인 기타무라의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선보여진 스시가 있다. 바로 아유 스시다. 아유 스시는 밥 위에 아유, 즉 구운 은어를 올려 모양을 낸 스시로 교토의 전통 스시인 막대 스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막대 스시는 뼈를 발라낸 생선을 통째로 초밥 위에 올려 누른 다음 케이크 썰듯이 썰어내는 교토의 전통 스시. 하지만 원리가 비슷하다고 같은 음식은 아니다. 조리법도 달리한 데다 아유 스시는 모양에서부터 구워낸 색깔까지 가장 자연스러운 멋과 맛이 나도록 정성을 다한 그만의 새로운 스시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스시. 그래서 그의 아유 스시에는 유연하게 휘어진 생선의 섬세한 곡선과 다른 것이 아닌 꼭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대나무가 등장했다. 아유 스시에는 일본의 자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스시명인 기타무라의 미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젊은 명인 기타무라의 교토에 대한 애정은 아주 각별하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교토. 교토는 아직까지도 도시 곳곳에 일본의 상징들이 남아있는 가장 일본다운 도시이자 문화와 전통의 도시다. 화려하지만 석대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교토의 문화. 기타무라는 교토의 그런 고고한 정신과 향기를 자신의 스시에 담고 싶어한다. 하지만 요즘 기타무라에게는 교토에 대한 애정 못지않게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교토 그리고 교토답다는 것에 오랫동안 동경을 품어왔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들에게 교토의 전통이 그럴듯한 상품으로 포장된 채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기타무라는 상품으로 포장된 그런 가짜 전통이 아닌 투박하지만 세련되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진짜 교토의 전통이 살아있는 스시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그런 스시를 만들 수 있다면 거기에 교토 스시라는 이름이 붙지 않아도 자신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유 스시는 장인의 교토에 대한 애정과 스시에 대한 유별난 애착의 결과로 태어났다. 그런 만큼 아유 스시를 대할 때만큼은 스스로에게 엄격해진다. 처음 손질하는 것에서부터 모양을 잡고 소금을 바르는 것 하나에도 그는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 오. 요즘 기타무라는 나이 어린 제자들에게 스시에 대한 그 마음과 함께 자신만의 스시인 아유 스시를 가르치고 있다. 소금 하나라도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뿌리라는 것.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도록 구우라는 것. 기타무라의 주문은 끝이 없다. 그가 이 수주를 물려받은 지 올해로 15년째. 그의 스시는 이제 교토를 넘어 일본 최고의 교토 스시로 인정받고 있다. 바로 이런 정성 때문이다. 위에 넣으세요. 나? 아유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모양이다. 그래서 명인은 긴 시간 공을 들여 제자를 가르친다. 맑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유의 흐르는 듯한 곡선. 명인의 손에서 태어난 아유는 살아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타무라는 이런 제자들을 가르쳐 좋은 스시 요리사로 길러내는 것 역시 자신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
ここの形でしょここに力が入りすぎてる 사실 기타무라가 스시에 쏟는 정성에 비해 이 스주에는 그다지 손님이 많지 않다. 그의 스시는 그 맛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찾는 전통 스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도 결코 교토 스시에 쏟는 자신의 애정과 정성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스시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스시에는 문화가 있고 미학이 있으며 교토의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에 따라 일본의 맛이자 자연의 맛인 스시를 만들고 있다. 한낮의 뜨거운 더위도 한풀 꺾인 저녁의 방콕 거리. 하지만 방콕의 거리는 또 다른 열기로 가득하다. 매일 밤 방콕의 거리를 술렁이게 만드는 무에타이 경기가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국기이자 전통 스포츠인 무에타이는 지금도 태국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포츠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선수들이 무에타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 매일 밤 링 위에 오르고 있는데 한때는 무에타이 챔피언으로 40년의 세월을 오로지 무에타이만을 수련해온 무에타이 마스터 생사왕. 그의 무에타이에 대한 정열은 오늘도 계속된다. 방콕에서 북서쪽으로 약 7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하샤라카.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접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라 역사적으로 전투가 많았던 지역이고 때문에 전통적으로 무에타이가 발전해왔다. 태국에서 손꼽히는 무에타이 마스터 생사왕은 이곳에서 무에타이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내에는 이런 무에타이 체육관이 6천여 곳이 넘고 선수도 6만 명이 넘는다. 이미 중년의 나이를 넘은 생사왕. 하지만 여전히 선수들과 같이 땀을 흘린다.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열심히 수련하는 어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절로 힘이 솟는다. 생사왕이 훈련시키고 있는 이 소녀는 13세의 어린 나이. 그러나 벌써 이 지역의 챔피언인 무에타이 기대주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는 듯 생사왕은 더욱 강도 높은 연습을 시킨다. 그 역시 예전엔 무에타이 챔피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수련했고 또 무에타이를 통해 세상을 배웠기 때문이다. 늦은 밤, 연습으로 피곤한 몸이지만 무에타이 관련 이론서를 읽는다. 육체적인 훈련도 중요하지만 학문적인 연구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 무에타이를 전공했다. 6살부터 무에타이를 배우고 수련해온 생사왕. 그는 각 지역별로 열리는 무에타이 대회에 출전, 챔피언의 위치에 올랐다. 대부분 무에타이 마스터들이 일찍 은퇴해 행정관리나 군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비해 그는 지도자의 길을 택했다. ความคิดไ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หลายๆอย่างในการฝึกมวยจนผมได้เก็บไว้มาเป็นครูฝึกมาเป็นผู้สอนมวยในปัจจุบันนี้นะแล้วก็ประสบการณ์จากการที่จะได้ฝึกได้ซ้อมจากแชมป์ต่างๆนี่มันทำให้ผมได้พัฒนาความคิด 이른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사왕과 제자들. 생사왕은 무에타이 훈련이 비록 시합에 이기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무예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생활 속에서 무에타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즐기도록 가르친다. 그는 자주 트레이닝복 대신 무에타이 전통 의상을 제자들에게 입힌다. 경기에 출전해 챔피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몸과 마음이 균형 잡힌 무에타이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의 무에타이는 과거 신체와 무기를 사용했던 전통적인 무에타이 기술 가운데 람무에이라는 맨손 격투술이 스포츠로 자리 잡은 것. 현재에도 그 전통의 일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와이크루라는 의식이다. 와이크루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치르는 간단한 의식. 스승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표현하는 것이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시합 전에 머리에 몽콘이란 띠를 착용하게 된다.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상이 없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몽콘을 두르고 와이크루 의식을 행하는 이 전통은 여전히 살아 무에타이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 전통 무에타이를 연구하고 있는 친구와 시범을 보이는 마스터. 얼핏 보기엔 권투나 킥복싱과 비슷해 보이는 무에타이. 하지만 무에타이는 온몸을 사용한다는 데서 권투와 다르고 무에타이의 형식만 본뜬 격투기인 킥복싱과는 그 역사와 전통이 다르다. 사람의 팔은 창, 주먹은 도끼, 팔꿈치는 칼이 되는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무기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무술 무에타이. 무에타이는 실제 전투에서 쓰였던 군인들의 무술에서 발전되어 온 스포츠다. 온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의 종류만 해도 수백, 수천 가지에 달할 정도다. 스승의 시범에 따라 동작을 해보지만 제자들에겐 쉽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스승을 통해 알게 된 무에타이의 새로운 기술과 세계에 금방 재미를 느끼고 빠져드는다. 마스터 생사왕은 자주 이런 무에타이 전통 기술을 가르친다. 제자들이 승부를 위한 경기 연습에만 열중해서 무에타이의 진면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무에타이의 전통 기술과 정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하나 둘씩 자신이 알고 있는 무에타이의 전통 기술을 가르쳐주며 정작 자신이 더욱 즐거워지는 생사왕. 스승의 가르침으로 무에타이의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된 어린 제자는 더욱 신나게 연습하고 발차기 하나에도 힘이 들어간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지만 마스터 생사왕은 여전히 무에타이에 관한 얘기뿐이다. 생사왕과 친구는 현재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모두 골드 몽콘이다. 골드 몽콘은 황금색의 머리띠를 말하는데 보통 무에타이 큰 스승을 일컫는 말이다. 현재 태국 내에서 골드 몽콘의 위치해 있는 무에타이 마스터들은 8명. 모두 정부의 관리로 있거나 은퇴해 무에타이의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무에타이의 역사는 멀리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격투술과 무기를 사용하는 군인들의 전투에서 발전된 고대의 무에타이는
현재는 계속적인 기술 개발과 명상과 호흡법 등이 어우러져 정신과 육체를 수련하는 종합적인 무술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คือในเดิมปัจจุบันเนี่ยคนไทยมีความรู้สึกในเรื่องมวยไทยเห็น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ธรรมดาเพราะคนไทยทุกคนเนี่ยเก่งมวยไทยแล้วก็เป็นมวยไทยอยู่แล้วทุกคนเล่นมวยไทยเป็นแต่ในปัจจุบันเนี่ยเรามีความสำนึกว่ามวยไทยเนี่ยถือว่าเป็นสิ่งที่เราจะต้องหวงแห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ต้องอนุรักษ์ 생사왕은 현재 마샤라캄 대학에서 무에타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이 대학 체육과를 담당하면서 실전과 이론을 겸한 무에타이를 가르치고 있다. 생사왕은 대학에서 무에타이를 강의하고 있는 유일한 무에타이 마스터라고 한다. 제자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며 가르치는 생사왕. 그에게는 여러 수업 중에서도 무에타이 실기를 가르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 그는 또한 무에타이에 관한 책도 쓰고 있다. 많은 무에타이 지도자들이 학교나 체육관 등에서 무에타이를 가르치고 있지만 아직 체계화된 교본이 없기 때문이다. 생사왕은 한 달에 서너 번 프로 무에타이 경기에 제자들을 출전시키고 있다. 늘 연습을 실제 경기처럼 훈련시키는 그이지만 아무래도 시합이 닥치면 긴장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나 경기장에서의 승리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루하루의 훈련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승자의 자세라고 그는 늘 강조한다.ก่อนขึ้นชกก็มีความตื่นเต้นเล็กน้อยครับก็ไม่เท่าไหร่ครับก็ฝึกซ้อมมาดีครับมั่นใจครับเวลาขึ้นชกครับ 태국에서 무에타이 프로 선수가 되려는 사람들은 대개 10세 이전에 무에타이를 시작해서 20세 이전에 은퇴한다고 한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고 힘든 운동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 스승 밑에서 같이 훈련받는 동료이자 선후배일지라도 링 위에서는 쓰러뜨려야 하는 경쟁자가 된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와 이른 나이에 일찍 은퇴를 해야 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생사왕. 그래서 그는 제자들이 승부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신체적인 수련 외에 정신적인 수양과 끊임없는 공부를 강조한다. 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ๆให้เป็นเรื่องง่ายๆโดยที่เขาไม่รู้ตัวว่านั่นคือศิลปะนั่นคือไม้ตายไม่คืออะไรต่างๆเนี่ยคือให้เป็นของเล่นให้ของเล่นให้เขาสนุก 방콕의 라차 담는 경기장. 룸피니 경기장과 함께 격일로 무에타이 프로 선수들의 경기가 열리는 무에타이 전용 경기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승 생사왕의 곁을 떠나 홀로 경기에 출전한 제자. 전투장에 홀로 남겨진 전사의 느낌이 이런 것일까. 드디어 승리를 위한 전투가 시작된다. 승자는 챔피언이 될 것이고 챔피언에겐 자유가 주어진다.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궁핍한 삶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도전과 전투를 치러내야 한다. 무에타이 챔피언, 무에타이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다. 무에타이의 정신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마스터 생사원. 그는 진정한 무에타이의 큰 스승이다. 하루가 다르게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는 베이징. 그 과정에서 하나둘 귀중한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베이징과 중국을 대표하는 전통 무대 예술인 경극 역시 지난날의 화려한 명성은 사라지고 이제는 겨우 그 명맥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사라져가는 경극의 분장 예술 전통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론 경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달에 표현하는 경극달 장인 슈왕치샹씨. 그의 손끝에서 사라져가는 중국인의 얼굴이 다시 살아나 숨쉰다. 올해 76세의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극달 장인 슈왕치샹씨. 그는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경극달을 만드는 작업이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극의 달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달의 원형을 만드는 일. 기본 틀에 찰흙 반죽을 찍어내 원하는 얼굴형을 만든다. 열일곱 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극 달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장인 슈왕치샹. 친척에게서 경극 달과 전통 진흙 인형 공예 기술을 전수받으며 밤낮 없이 달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1980년 이후 중국 정부의 장려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중국 경극 달의 장인으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달의 원형에 석고 반죽을 씌워 경극 달의 본을 뜨면 그림을 직접 그리게 될 달 모형이 완성된다. 반죽을 빚고 석고틀을 만드는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장인의 옆에서 작업을 돕는 사람은 그의 제자이자 아들인 슈왕렌류 씨. 장인의 뒤를 이어 경극달 제작을 가업으로 잇고 있다. 석고틀 속의 찰흙 반죽은 햇볕에 놓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不是铁板一块不可动的啊。名家的脸谱，各有不同，各有特色啊。像原来过去的画的脸谱，它有的地方不合理的地方，现在就给它改进了。 장인이 만들어온 수많은 탈들 중에서도 가장 애착을 갖고 만들어온 탈은 고전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인 장비를 소재로 한 탈이다. 이 작은 탈 하나를 만드는 데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경극 탈 작업.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60여 년 동안 오로지 경극 탈 만드는 한 길만을 그는 걸어오고 있는 것일까.
做脸谱，我开始时候啊，我学的是做泥人儿和泥兽多少，因为我喜欢京剧。后来我就做京剧了，做脸谱啊，京剧脸谱。学的时候做泥人儿啊，学会了做泥人儿了，基本上也就学会了做脸谱了啊。脸谱也是一个人身脑袋上画图案啊。 경극 탈을 만들어 오면서 장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작업은 탈에 색칠하는 일이었다. 독특하고 화려한 채색을 위해 그는 끊임없이 어쩌면 평생 색칠 연습과 연구를 해오고 있는지 모른다. 我一般都使这大的上色。 경극에서 분장이 발전되어 왔던 건 멀리 있는 관객들이 배우의 얼굴과 표정을 좀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경극에서 배우들의 분장은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지위를 표현해준다. 不当眼，什么？眼镜儿上面，没听见。我说眼镜儿 경극 탈은 不当眼。 경극의 분장 예술에서 파생됐지만 단순히 경극의 분장을 따라 그리는 것은 아니다. 경극 분장의 함축성과 아름다운 색상, 그리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등이 살도록 그려야 한다. 그래서 경극의 분장처럼 경극 탈에 있어서도 채색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극과는 달리 사람들이 탈만 보고도 인물의 성격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우의 표정 연기를 상상해가며 생동감 있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장인이 지금 그리는 경극의 주인공은 따오윈이란 강직한 무사. 수천 년 전 얘기 속의 무사는 이렇게 장인의 상상력에 의해 다시 북끝에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경극에서의 색상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색은 충성과 명예, 자주색은 지혜와 용기, 흑색은 충성과 화합, 그리고 청색은 용감함과 단호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장인이 그리고 있는 인물 따오인의 주된 색상은 바로 이 용기와 단호함을 상징하는 파란색이 많이 쓰인다. 이제는 백발이 상성해진 아버지의 곁에서 제자이자 든든한 보호자가 돼주는 아들. 제자라고는 하지만 특별히 시간을 내어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장인이 작업할 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수업이다. 장인의 뒤를 이어 경극탈을 만들고 있는 아들 슈앙 렌리오 씨. 장인의 후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지만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인 장인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제자일 뿐이다. 슈앙 렌리오 씨는
중국의 전통 인형 공예가지만 아버지로부터 경극탈 제작법을 전수받고 있다.这个脸谱的工艺呢，一般都是家传，家传是父传子，这样的。说跟他一起做的时候，能在对自己的技艺再有一定的提高吗？경극을 상연하는 베이징 시내의 한 호텔. 이곳에서는 경극의 분장 과정을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오랜만에 경극 구경을 온 장인. 경극을 좋아하는 장인의 눈길은 자연스레 유명한 경극 포스터에 머문다. 지금은 경극에 출연하는 모든 배우가 분장을 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경극에서는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배역들은 탈을 쓰고 공연을 했다. 지금 장인이 만들고 있는 경극 탈은 바로 배우들이 사용하던 탈에서 유래된 것이다. 배우들의 분장을 지켜보면서 장인은 자신의 작업과 배우들의 분장을 비교해 보는데 하나까지 그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물의 적절한 표현, 조화로운 색상, 그리고 좌우 대칭과 비례에 맞는 까다로운 작업을 거쳐야만 비로소 경극탈 인물은 표정을 가진 얼굴로 태어나게 된다.我老师啊，教育过我们，叫什么？人的一生要活到老，学到老，人呢不能骄傲，就说我本身看我的脸谱，我很高兴，但是过了一段时期，也许过了1个月是半个月以后，我就看出他毛病来了。要看呢，有找他不足的地方，给他再改进。反正我的人生观就是，在这个我的技艺上，永远之前不能停留在一定的水平上，将就言百之哉。 탈을 만들고 얼굴을 그려가면서 그 탈들의 표정만큼이나 기쁘고 슬픈 세월을 살아온 장인. 평생을 두고 해온 작업이지만 장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런 생각이 80 가까운 노 장인의 손을 잠시라도 쉬게 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가 지켜내고 싶은 것은 사라져버릴 경극탈의 얼굴보다는 경극탈 속에 담긴 중국인 자신들의 얼굴일런지 모른다.